하는 데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영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서 상대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가를 좀 더 명료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화면에서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명료하게 보여주어서 상대방의 이해를 쉽게 하거나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TV에서 명장면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화면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전해지려고 하는 내용을 아무런 부담감 없이 흥미진진하게 보게 되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촬영한 홈비디오를 보다 보게 되면은 무언가 모르게 답답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진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페셔널들이 만든 영상물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관객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화면을 명료화하고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아마추어들이 만든 영상물은 그러한 부분들이 간과되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화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촬영 시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촬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을 찍을 것인지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적으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기자들의 기사 작성 요령을 참고로 삼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육하 원칙의 방법을 촬영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적으로 이러한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사이즈의 개념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풀샷이나 롱샷은 어떤 상황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샷이 됩니다. 전체적인 장소, 시간, 주변 여건, 분위기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샷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화면 중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잡은 미디엄 샷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어떤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러한 것을 설명하기에 알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화면의 사이즈를 다양하게 구사할 줄 아는 것은 영상 표현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촬영 시 유의해야 할 두 번째 요소로는 가능한 한 카메라는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처음 접하게 되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카메라를 전후 좌우로 자꾸만 움직여서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화면은 아무것도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시청자들이 한 화면을 보면서 그 화면 안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화면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배려 없이 자꾸만 화면을 움직이게 되면 시청자들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긴 것이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화면이 거듭되게 되면 혼란스럽다 못해 짜증까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화면을 촬영하고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화면의 내용을 파악할 동안 화면을 고정시켜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 샷을 촬영할 동안 최소한 10초 정도는 고정
고정샷을 유지시키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하십시오. 촬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무의미한 움직임은 무의미한 화면을 낳는다. 즉, 적재적소의 카메라 워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넓은 범위를 보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 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렌즈로 생각하면 줌 렌즈의 조작과 같습니다. 줌 렌즈는 렌즈의 교환이 필요 없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즉, 상황에 필요한 렌즈를 선택하고 선택된 샷은 가능한 한 고정샷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렌즈 선택의 과정으로서 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줌 자체의 기능에 현혹되고는 합니다. 촬영에서 줌은 정말 그 움직임이 필요한 몇몇 경우에 한정돼서 사용되고는 합니다. 줌의 고유한 속성 중에는 무엇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경험적인 약속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어떤 장면에서 줌인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또는 반사신경적으로 그 장면에 주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잦은 줌의 사용은 아무 의미도 없는 내용을 자꾸 주의 깊게 보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거듭된 의미 없는 줌의 사용은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줌과 카메라의 워킹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명료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촬영 시 유의해야 할 것 중 네 번째는 구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화면상에서 가장 명료하게 강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도입니다. 카메라맨은 구도라는 작업을 통해서 강조할 것과 버려야 할 것, 피사체가 놓일 위치, 움직임을 위한 공간 등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배치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교외에 나가서 촬영을 한다고 합시다. 코발트빛 파랑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둥실 떠가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면 화면에서 땅보다는 하늘 부분이 차지하는 영역을 많이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때 하늘과 땅을 가르는 수평선을 화면의 한가운데에 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일 화면 속에서 수평선이 한가운데에 놓여진다면 화면을 보는 사람의 시선을 어느 한쪽으로 유도하지 못하게 돼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애매한 화면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녹색의 실록에 물들은 대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하늘보다 대지가 화면에 더 많이 잡히게끔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화면에서 수평을 맞추어서 촬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그 방 안이나 거실에 걸려져 있는 액자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기울어진 액자를 바로 잡아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기울어진 채 걸려져 있는 액자를 바라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끌거나 특정한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일부러 화면을 기울여서 시청자의 불안감이나 운동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구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사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피사체를 촬영하느냐에 따라 구도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화면 안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피사체의 시선을 더 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지 화면을 바라다보는 시청자에게 어떤 심리적인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전달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구도에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촬영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다섯 번째는 지금 내가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최적의 장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물체의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사체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피사체를 보고 있는 면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쪽에서 피사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것,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을 카메라에 담는다고 해도 어느 쪽에서 그 피사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장소보다 좀 더 나은 장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촬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촬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 6번째는 트라이포드와 핸드헬드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구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이포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손으로 들고 찍는 핸드헬드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다시피 카메라옥의 가장 기본은 안정된 고정샷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샷을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트라이포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라이포드는 안정된 삼각대 위에 틸트와 팬과 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트라이포드 헤드가 있고 그 위에 카메라를 세팅해서 촬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이며 편안한 느낌, 다른 의미로는 객관적인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샷은 편안하고 정적인 움직임이 없는 샷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청자가 화면 속의 사실들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구경하는 듯한 정서를 만들어줍니다. 그와는 반대되는 개념에서 주관적인 샷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시청자가 화면 속의 사실에 같이 개입해서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와 같은 정서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런 느낌의 화면은 핸드헬드로 피사체와 같이 움직이며 촬영했을 때 얻어집니다. 촬영을 할 때는 이러한 느낌을 적절하게 섞어주어야만 합니다. 시종일관 객관적인 느낌으로 화면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시종일관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정서적인 느낌을 적절하게 전달해 줄 수 없게 됩니다. 촬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 7번째는 인터뷰나 현장 오디오는 반드시 이어폰을 끼고 녹음 상태를 모니터해 가면서 촬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촬영에 능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의 경우 촬영 자체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카메라에 담을 때 화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오디오입니다. 특정한 상대와 인터뷰를 했을 때는 그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터뷰할 때 우리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그대로 정확히 카메라에 녹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소음이 너무 커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든지 카메라에서 오디오 세팅을 적절치 못하게 조정을 해서 녹음 자체가 너무 적게 되거나 반대로 한계치를 넘어가서 녹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터뷰 시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문장이 끝나기 전에 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으려고 하는 그림에만 신경을 쓰다가 인터뷰 샷이 끝맺음이 안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된 듯한 어색한 장면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 8번째는 배경을 조금만 바꿔주면 내용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이 촬영을 할 때 등한시하기 쉬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인물이나 주된 피사체에만 신경을 쓰고 배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화면 안에 담기는 주된 피사체, 인물이라도 상관없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배경은 화면 안에 주된 피사체를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촬영하거나 인터뷰할 때 배경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벽면 같은 곳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시청자는 그 사람이 의사인지 또는 약사인지 수의사인지 그도 아니면 그냥 가운을 사용하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주인공의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배경을 찾아내게 되면 주인공에 대한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돼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